마늘 심는 게 그냥 땅에 쪽 심고 기다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늘 심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심지어 숙련된 농부들조차 말해주지 않는 적어도 3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우선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마늘은 크게 가을에 심는 마늘과 봄에 심는 마늘로 나뉩니다. 이 둘은 재배 방식도 다르고 수확 결과도 차이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을 마늘에 집중할 건데요. 왜냐하면 가을에 마늘을 심어야 다음 해 여름 가장 크고 알찬 마늘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걸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기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의 한 날짜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성공을 90% 좌우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월동 마늘을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지속적인 서리가 내리기 약 3하마주 전입니다.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마늘 쪽이 가장 중요한 일, 즉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자신의 닻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 일찍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따뜻한 9월에 심는다면 말이죠. 마늘은 착각하게 됩니다. 봄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초록싹을 땅 위로 틔울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죠. 첫 번째 강한 서리가 이 싹들을 얼어 죽게 만들 것입니다. 식물은 힘을 헛되이 낭비하고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봄에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름에는 마늘이 작게 자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심어서도 안 되죠. 만약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마늘을 심으면 뿌리 내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약한 뿌리 체계는 땅이 얼어붙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봄에는 아예 싹이 트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장기 일기예보를 주시하세요. 하루 평균 기온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안정적으로 섭씨 5, 7도까지 내려가 며칠 동안 유지된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심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텃밭에서 마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주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마치 아주 중요한 손님을 위해 집을 고르듯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마늘은 편안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늘은 햇볕을 정말 좋아하고 뿌리가 축축한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햇볕이 가장 잘 들고 가능하다면 약간 높은 곳에 밭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밭이 낮은 지대에 있어서 봄철이나 비가 온 뒤 물이 잘 고이는 곳이라면 마늘은 그곳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예요. 뿌리와 장차 알차게 여물어야 할 마늘 종구가 썩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늘은 광합성을 위해 넓은 공간과 충분한 햇볕이 필요해요. 햇볕이야말로 마늘이 크고 튼실한 구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참, 그리고 그 밭에 마늘을 심기 전에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이걸 윤작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면 힘들게 지은 농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의 이상적인 전작물은 유기질 비료를 듬뿍 주었던 작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이, 애호박, 단호박, 배추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완두콩이나 강낭콩 같은 콩류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질소를 공급해주며
무엇보다 마늘과 병충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절대 피해야 할 작물 목록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늘은 양파나, 심지어 자기 자신, 즉 마늘을 심었던 밭에는 절대로 다시 심으면 안 됩니다. 이 작물들은 마늘과 같은 병해충을 공유하는데 이런 병해충들이 흙 속에 몇 년씩 쌓여 있다가 다음 작물에 피해를 주거든요. 마늘과 친척 관계인 작물 뒤에 다시 마늘을 심는 것은 밭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감자도 좋은 전작물이 아니에요. 감자밭에는 마늘의 치명적인 푸사리움병의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풍성한 마늘 수확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된답니다. 이제 밭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전에 마늘에게 좋은 집을 골라주었다면 이제 그 안에 편안한 침대를 마련해 줄 시간입니다. 월동 마늘 밭은 마치 푹신한 깃털 이불처럼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으며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삽을 드세요. 밭을 최소한 3날 길이만큼 깊이 파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흙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앞으로 자랄 뿌리가 깊숙이 쉽게 뻗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흙을 파는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늘, 특히 월동 마늘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겨울을 무사히 나고 봄에 힘차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밭을 갈면서 바로 비료를 넣어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잘 숙성된 퇴비나 충분히 썩은 부엽토입니다. 1제곱미터당 약 한 버킷 한 삽 정도를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훌륭한 추가 영양소로는 재가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약 컵 한두 잔 정도 넣어주세요. 재는 칼륨, 인산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하거나 적어두십시오. 절대 생퇴비, 덜 썩은 거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초보 텃밭지기들이 생퇴비가 최고의 비료라고 생각하지만 마늘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퇴비는 분해되면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연약한 뿌리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하여 나중에 없애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간단합니다. 마늘에게는 완전히 숙성된 유기비료만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씨마늘 고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큰 씨마늘에서 큰 마늘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심을 마늘을 고를 때는 가장 좋고 크고 건강한 마늘 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작은 마늘은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심을 마늘로는 진짜 거인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마늘통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단단하고 건조해야 하며 찌그러지거나 의심스러운 반점이 없어야 합니다. 껍질을 조심스럽게 벌려보세요. 안쪽에 곰팡이가 있거나 썩은 흔적이 보이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병든 마늘은 절대 건강한 수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발의 소중한 공간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적인 마늘통을 골랐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낱개 마늘 쪽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심는 당일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해두면 안 돼요. 만약 마늘통을 미리 분리해두면 뿌리가 자랄 마늘 쪽의 밑동 부분이 말라버려요. 이는 뿌리 내림 과정을 크게 지연시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마늘 쪽은 크고 단단하며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껍질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작거나 이중으로 붙어 있거나 쭈글쭈글하거나 손상된 마늘 쪽은 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망설이지 말고 주방으로 보내세요. 밭에는 오직 엄선된 용사들만이 심어줘야 합니다. 길고 긴 겨울을 굳건히 버텨낼 준비가 된 씨마늘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작물이 병드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소독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는 마늘 쪽이라도 그 표면에는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번식하기 좋은 환경만 기다리고 있다가 심기만 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늘 쪽들에게 예방 차원의 목욕을 시켜줄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오랜 시간 검증된 방법은 묽은 과망간산칼륨 용액에 담그는 것입니다. 과망간산칼륨 결정 몇 알갱이를 물에 녹여 옅은 분홍색이 될 정도의 용액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용액에 미리 골라둔 마늘 쪽을 약 30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표면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균을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과망간산칼륨이 없다면 굵은 소금 용액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 1리터당 굵은 소금 한 스푼 정도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소금물에도 마늘을 약 30분간 담가두세요. 소금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약재, 즉 살균제, 펑기시드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토스포린이나 막심 같은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제품 설명서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희석한 후 쪽마늘을 담가두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은 흙 속에서 마늘을 괴롭힐 수 있는 수많은 병충해로부터 여러분의 작물을 지켜줄 최고의 보험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 작은 노력으로 미래의 풍성한 수확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할 겁니다. 자, 이제 심을 마늘 쪽은 준비되었고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심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준비된 밭이나 두둑에 골을 내거나 개별적인 구멍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괭이나 작은 손삽, 심지어는 삽자루 끝을 이용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마늘 쪽 한 개의 높이의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쪽 하나를 손에 들고 그 높이를 본 다음 머릿속으로 3배를 곱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월동 마늘의 보통 크기 쪽은 약 7cm 정도, 아주 큰 쪽은 최대 10cm까지의 깊이가 됩니다. 왜 이 깊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마늘을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 얼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땅이 얼어붙을 때 마늘이 말 그대로 지면 위로 밀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깊이 심으면 봄의 햇빛을 보기 위해 땅을 뚫고 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힘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수확할 마늘 구의 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마늘 쪽에 올바른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마늘 쪽은 반드시 뿌리가 있었던 밑동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뾰족한 윗부분이 위로 오도록 심어야 합니다. 만약 옆으로 눕히거나 거꾸로 심더라도 마늘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대부분 싹은 트이올 것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 위해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늘의 모든 에너지가 뿌리 내림과 앞으로의 성장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마늘 쪽을 땅에 올바르게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늘이 잘 자라고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마늘도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식물들이 빛, 물, 영양분을 놓고 서로 경쟁하여 마늘 쪽이 작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간격을 꼭 지켜주세요. 한 고랑 안에, 즉 같은 줄에서는 마늘 쪽 사이에 10에서 15cm의 간격을 두세요. 마늘 쪽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쪽이 클수록 더 넓은 간격이 필요합니다. 성인 손바닥 너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 정도의 공간이 각 마늘 식물에게 필요합니다. 고랑, 즉 줄 사이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대략 20-2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간격은 식물의 영양분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흙을 갈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심으면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은 직후에 밭에 물을 주어야 할까요? 이것은 날씨와 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을이 건조하고 흙이 손에서 부서질 정도로 메말랐다면 밭에 물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쪽이 더 빨리 깨어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가 와서 흙이 충분히 축축하다면 추가적인 물 주기는 필요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과도한 습기는 마늘 쪽이 썩는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행동하세요. 흙이 건조하면 물을 주고 축축하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늘을 위한 따뜻한 이불과 같은 마지막 단계, 바로 멀칭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춥고 눈이 적게 내리는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은 추위로부터 최고의 보호막이지만 만약 눈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밭에 인공적인 덮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멀칭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흙 표면을 덮는 데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모든 마늘 쪽을 심고 필요하다면 물을 준 후에 밭 위를 약 5이초울 10cm 두께의 멀칭제로 덮어줍니다. 어떤 재료로 멀칭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아주 많습니다. 피트모스, 잘 숙성된 퇴비, 부엽토 등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피나 톱밥도 좋은 선택입니다. 멀칭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공기층을 만들어 흙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마늘이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멀칭은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셋째, 봄에 멀칭제를 살짝 걷어내면 그것은 여러분의 작물에게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을부터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핵심 비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성공은 어느 한 가지 행동이 아닌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의 합에 있습니다. 흙을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병든 마늘을 심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최고의 종구를 골랐다 해도 너무 얕게 심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마늘 재배의 진정한 반전은 바로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독을 거르거나 부적절한 작물 뒤에 심거나 생거름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한 크고 건강하며 향긋한 마늘을 수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실수들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적절한 시기, 햇볕이 잘 드는 장소, 잘 준비되고 비옥한 토양, 건강한 종구, 소독, 그리고 올바른 깊이로 심기. 이것이 바로 완벽한 수확을 위한 공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으로 무장했고 텃밭에서의 큰 성공을 거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만의 마늘 재배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실수들 중 하나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